한신이 제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수십만 대군을 준비 중이었다. 이미 조나라와 연나라가 항복한 마당에 제나라가 한신에게 정벌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더군다나 제나라의 국내 정세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여기기는 들어오는 제나라의 정보들을 살펴보며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만약 제왕 정강을 설득하여 한나라에 항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고스란히 제나라의 70여 성이 한나라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말이다.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한신보다 더 큰 공을 세운 것이 된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여기기는 유방을 찾아갔다. 유방에게 제왕을 설득하여 항복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유방 입장에서도 싸우지 않고 적을 항복시킬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좋은 계책이라 할 수 있었다. 유방은 아직 한신의 군대가 출병하지 않았으니 서둘러 제왕을 설득하라고 명한다. 유방의 명령을 받은 여기기는 즉시 하인 한 사람만 데리고 제나라로 향했다. 며칠 후 여기기는 제왕을 만나 단판을 지었다. 서로가 치열하게 문답을 주고받은 끝에 제왕은 한나라에 항복하기로 한다. 그리고 항표를 작성하여 한나라로 사신을 보내려고 했다. 그때 제왕의 친척되는 전행이라는 자가 곁에 있다가 이를 가로막았다. 아직 한신의 대군이 조나라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제나라를 침공하려 준비 중인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전행의 말을 들은 여기기는 화를 냈다. 여기기는 자기 혼자만의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유방의 조칙을 받아온 것이었다. 때문에 한신이 마음대로 군대를 움직여 제나라를 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옆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제왕은 여기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 한신에게 편지를 보내 군대가 진격해오지 않도록 결정을 지어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야 안심하고 항복할 것이 아니냐는 말이었다. 그 말에 여기기는 순순히 그렇게 하겠노라 답하고 붓을 들어 편지를 썼다. 제왕은 사신을 불러 여기기가 쓴 편지를 한신에게 전하도록 했다. 이 무렵 한신은 조나라에 주둔하면서 군사를 충분히 쉬게 하면서 제나라 정벌을 위해 출병을 한창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의 여기기로부터 사신이 왔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한신은 즉시 사신을 불러 여기기의 편지를 읽어보았다. 내용을 읽어본 한신은 대단히 기뻤다. 싸우지 않고 제나라를 평정했으니 자신은 영양성으로 돌아가 유방과 함께 초나라를 정벌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신은 즉시 회군하겠다는 답장을 사신에게 주어 보냈다. 며칠 후 여기기는 한신의 답장을 받아보았다. 여기기는 제왕에게 한신의 편지를 보여주며 한신의 뜻을 전하니 제왕이 대단히 기뻐했다. 한신은 여기기의 편지를 받은 후 제나라의 정보를 포기하고 영양으로 회군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그리고 부하 장수들을 집합시킨 후 회군할 것을 명령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회군을 반대하고 나섰다. 연나라에서 연왕의 모사로 있던 문통이라는 사람이었다. 한신이 그 까닭을 물으니 문통이 다음과 같이 답했다. 원수께서 수십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1년 가까이 원정에서 얻은 것이 불과 50여 성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역대부는 새치효로 제나라의 70여 성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수의 공이 일개 선비만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군사를 거두어 영양으로 돌아가신다면 무슨 면목으로 한왕을 뵙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제나라의 방비가 허술하니 이 틈에 급히 공격해서 점령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문통의 말에 한신이 다음과 같이 물었다. 역대부가 제나라에 간 것은 혼자만의 뜻이 아니라 왕의 조칙을 받고 간 것이다. 만일 내가 제나라로 진격한다면 이것은 왕명을 거스르는 것이 되지 않는가? 그러나 문통은 유방이 처음에 한신에게 제나라를 평정하라 하명을 내렸는데 여기기를 따로 보낼 이유가 없다고 한신을 설득했다. 이것은 여기기가 한신의 공을 가로채기 위해 유방을 교묘한 말로 설득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회군하면 사람들이 한신을 무능하다고 말할 것은 물론 앞으로는 한신보다 여기기를 더 중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 한신이 얼른 대답을 못했다. 그때 한신의 곁에 서 있던 장이가 문통의 의견이 일리 있어 보인다고 편을 들고 나섰다. 한신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보니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한신은 회군하기로 한 결정을 폐지하고 제나라로 진군하기로 결심한다. 한편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제왕과 여기기는 매일 술을 마시며 친분을 쌓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급한 보고가 올라왔다. 한신의 대군이 이미 제나라의 국경을 넘었다는 보고였다. 깜짝 놀란 제왕은 즉시 신하들을 불러 대책을 의논했다. 먼저 항우에게
구원병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다음으로 여기기를 어찌할까가 문제였다. 여기기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는 제왕은 당장 죽이고 싶었지만 상황이 어찌 될지 몰라 신하들과 의논을 했던 것이다. 논의 끝에 여기기를 불러 다시 한나라군에 사신을 보내어 만약 군대가 회군한다면 예정대로 한나라에 항복하고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여기기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한참 제왕이 신하들과 의논하고 있을 때 급하게 보고가 또 올라왔다. 한신이 벌써 30리 밖에까지 들어와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제왕은 즉시 여기기를 불렀다. 제왕으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은 여기기는 분노했다. 명백히 왕명을 받고 온 것인데 한신이 군대를 몰아침공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 이것은 불충일 뿐만 아니라 여기기 자신을 팔아먹는 일이 아닌가? 여기기는 제왕에게 자신이 직접 한신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하고 일어서려는데 제왕이 여기기를 붙들었다. 그리고 여기기에게 이렇게 말했다. 역대부는 어디도 못 갑니다. 역대부가 이야기를 잘해서 한신이 물러간다면 이리로 다시 오겠지만 만약 물러가지 않는다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호랑이를 산속으로 돌려보내는 거나 마찬가지니 나는 역대부를 인질로 삼아야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한신이 물러가도록 하십시오. 여기기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아 편지를 써서 사신에게 주었다. 여기기의 편지를 읽어본 한신의 마음이 괴로웠다. 옆에서 문통이 무슨 내용이 적혀있길래 괴로워하냐고 한신에게 물었다. 그러자 한신은 여기기는 왕명을 받고 제왕의 항복을 받은 것인데 만일 자신이 공격하면 왕명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것은 물론 제왕이 여기기를 죽이도록 하는 것이라 했다. 그러나 문통은 두 신하에게 제나라를 정벌하라고 방침을 준 유방이 잘못이지 한신의 잘못은 아니라며 한신의 마음을 달랬다. 그리고 한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에는 대소와 경중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은 아깝지 않으나 일국을 평정하는 공은 한 번 놓친 후엔 다시 얻기 어렵습니다. 인정에 끌리지 마십시오. 문통의 말을 들은 한신의 마음이 또 흔들렸다. 결국 한신은 편지를 써서 사신에게 주며 다음과 같은 말을 여기기에게 전해주라 말했다. 역대부가 먼저 내게로 와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서를 보여 군사를 움직이지 않게 한 후에 제왕을 만나 항복을 받고 내게 사신을 보내 알려주었다면 내가 영양으로 회군할 명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역대부가 나 몰래 제왕을 항복시켜 내 공을 빼앗으려고 했으니 이것이 도리에 옳은 일이냐? 지금 제왕이 항복했다 하지만 그것은 본심이 아니고 내가 대군을 거느리고 조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것을 겁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로 오늘 항복했을지라도 내가 돌아가면 내일 배반할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여 대군을 거느리고 제나라를 정벌하고자 하는 것이니 역대부는 나를 원망하지 마시라 해라. 후일 농공행상이 있을 때 역대부의 자손은 반드시 여로에 봉하도록 내가 주선하겠노라 말씀 올려라. 제나라 사신은 한신의 답장을 쥐고 불이 나게 성중으로 돌아왔다. 여기기는 사신으로부터 한신의 말을 전해 듣고 답장을 읽어보니 기가 막혔다. 한신이란 놈이 나를 팔아먹었구나. 함께 사신의 보고를 받은 제왕은 크게 노했다. 여기기 이 늙은 놈이 감히 나를 업신여기고 속여왔구나. 그 늙은 놈을 잡아다가 가마솥에 끓여 죽여라. 제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군사들이 여기기의 얼굴에 보자기를 씌워 결박한 후 시장거리로 끌고 나가 가마솥에 기름을 끓인 다음 그 속에 집어넣어 버렸다. 여기기의 비참한 최후였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